안녕하십니까, 수중주입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 수익이 나려면 연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선 목이 좀 메여서 물 한 잔 마시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은 아마 재수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마 재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남들 보기에는 별로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 열심히 하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꼭 열심히 한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나게끔 노력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나게끔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한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간단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전문가가 몇백 명이 되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올리는 자료만 받아서 이게 진짜, 이게 정말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진짠지 아니면 개인의 돈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의사도 가운만 입었다고 다 의사가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의사가 있고 그냥 평범한 의사, 못하는 의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주식의 전문가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나누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얘가 진짜로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알고 투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서 투자를 하면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00원짜리, 아니 5,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요. 이게 2,500원 될 때까지 안 팔았다라고 하면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2,5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손절을 해서 2,500원이 남았는데 5,000원을 만들려고 하면 이 2,500원에서 100%가 올라야 됩니다. 손해는 50% 받는데 이거를 본전을 찾으려고 하면 100%의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손해를 나게 되면 그 본전에 처음에 들어갔던 원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손절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것의 무서움을 알아야 빨리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손해를 본 이후에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식을 하면은 떼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은행 금리보다 좀 더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뭐 4, 5% 은행 금리인데 우리는 한 달에 4, 5%씩 번다. 생각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100%, 200% 수익률 난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날 수도 있죠. 근데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 안 보면서 은행 금리보다는 좋게 이익을 챙기면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조금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식 공부 수익이 나려면 연습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경제 관련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그 세계 경제 지표들, 뭐 ISM 제조업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위험 지표들,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지표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중국의 경제 지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구나. 그 지표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선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행성.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이 선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자 관리자, 구매 관리라는 거는 내가 얼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재료를 얼만큼 사겠다라고 하는 경제가 이러니 나 요번 달에 100개 팔았는데 다음 달에는 120개 팔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원자재가 더 많이 사겠죠? 그거에 대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중요했었던 거죠. 그리고 원유 환율 금리에 뭐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등장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리셋이 계속 되겠죠. 석유값,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 대한항공도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뭐 환율이 움직이면 뭐 환율이 강세다, 약세다, 원화 강세라고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걸 수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입하는 데는 좋고 수출하는 데는 나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리가 높으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들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행 관련해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그 소비 관련 지표들이 중요하겠죠. 뭐 집에 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 구멍의 수가 줄어들면 생산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굴착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투자를 하려 그러면 뭐 구멍을 더 파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돈의 흐름들 보게 되면 채권이랑 선물이 더 큰 돈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선물 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 큰 돈들이 움직일 때 주가도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는 이제 그때그때 선행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만약에 사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사드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드가 해결될 때는 언제일까요? 사드가 없어져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안 좋아지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악재가 계속 오래돼 있는 것들이고,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에 그거 관련된 주식들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것들이죠.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1차 합의를 했고요. 1차 합의를 하면서 중국이 소비 쪽으로 이제 수출, 생산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소비와 생산을 같이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다 소비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사는 쪽에서 안 사겠다라고 하면 그 많이 생산되었던 것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지금 트럼프가 협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재선 이후에는 뭐 트럼프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리셋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뉴스들이 만약에 FDA 승인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오르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 오르는데 따라가면 거의 뭐 5, 60% 상한가 쳐버리고 떨어지기 때문에 안 팔고 있다가는 거의 30%, 40% 손해를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그리고 뭐 사상 최대 이익을 봤다 해가지고 막 뉴스가 나오면 이제 올라가겠구나 주식. 그러고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라 그랬죠? 결과가 딱 발표가 되면 그 주식은 끝난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최고의 매출을 냈으니까 최고의 더 많은 매출이 내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안 오르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LG와 삼성이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하고 떨어질까요, 주가가? 그리고 다가 뭐 다른 뉴스가 반영이 되거나 하면 뭐 반도체가 뭐 화랑이다, 아니면은 뭐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은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하고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뉴스들을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FDA 승인 받았다 올라가고 그 다음날 갭 떠서 올라가다가 쭉 빼는 경우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이제 매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 후에 매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놨다라고 해서 매출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팔려야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인식 전 대략 한 6개월 전서부터 차트가 상승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6개월서부터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랑 뭐 일반 공장이랑 뭐 약간 조금 시간적인 갭이 있긴 한데, 공장을 건축하고 기계 설비가 먼저 들어오죠. 그러면 공장 건축하고 건축이 완료됐다 라는 거는 이제 재료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기계 설비까지는 다 된 거고, 그래서 공장이 뭐 몇 월 달에 완공됩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 기계 설비 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뭐 건설이 움직이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건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나라에서 회사 쪽으로 돈을 넣기보다는 일용직들이라든가 많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공공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 많이 올라갑니다. 건축 쪽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그 회사 공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계 설비 쪽이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쯤 되면 재료 회사들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판매하고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6개월 전서부터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조선도 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올 1월 달에 계약을 많이 했어요. 삼성중공업이랑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그러면 계약을 했다 그래서 막 올라가지 않잖아요, 주식이. 더 떨어집니다, 계약을 했는데. 왜냐면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료를 사야 됩니다. 뭐 후광판, 철판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을 뭐 몇 프로 받겠죠. 그다음에 엔진 사와야죠. 그러면 또 중도금 또 얼마 받죠. 뭐 저장소 만들어야죠. 뭐 수평 관련해서 또 뭐 해야 되죠. 배를 만들려 그러면 이제 중도금은 얼마씩 뭐 15% 30%뭐 얼마씩 받습니다. 그러면 제작 완성이 되면 뭐 나머지 잔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인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받고 쓰고 했던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나요? 빚으로 인식이 됩니다. 빚으로. 그럼 부채가 늘어나면 인도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이 돈이. 그러면 인도가 되고 나서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재무제표 상에서는. 그러면은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올해 초 작년 말에 계약을 했거나 했던 것들은 이제 내년 6월, 뭐 빠르면은 내년 초, 뭐 요때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거에 대한 매출을 생각을 해서 올라가려고 꾸물꾸물 될 겁니다. 차트들이.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되고, 이제 처음에는 뭐 계약했을 때는 뭐 이제 후광판 애들이 먼저 오른다던가, 그 다음에 엔진 관련해서 뭐 배 관련된 것들이 이제 먼저 오르겠죠. 왜냐면 얘는 매출이 생기잖아요. 돈을 받고서 얘네는 다 제작을 해주고
돈을 받아서 매출로 먼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나쁜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못한 경우에 또 손해가 크고요.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데도 안 팔아서 또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고요. 매도도 이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통 손절을 못해서 매수의 위치가 나빠서 수익이 났는데도 매도를 못해서 돈의 흐름은 하락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산 거는 올라갈 거야라는 내 자기만의 믿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팔고 있다가 손해를 더 많이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000원짜리가 2,500원 되면 2,500원으로 원금 회복을 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된다. 50% 손해보고 팔아서 그 돈으로 100% 수익을 나야 원위치가 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도를 잘해야 되고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우선은 주식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선 화장품주부터 볼게요.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인데요. 지금 요즘에 많이 움직이는 거는 한국 화장품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나 뭐 이런 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잘 보시면 요게 연애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연애선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한 다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를 하는 위치는 요 파란 선이나 요 빨간 요 기준선 요게 같은 선입니다. 52일선 52일선인데요. 그 위치를 한 번이라도 넘어가서 안착하는 요 라인에서 매수는 가능한데 이게 상승을 할 때는 이 연애선에서는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연애선 밑에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뭐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걸 뚫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고 나서는 매수할 데가 없잖아요. 원래 이런 데서도 매수가 가능해요. 이거는 이탈 종목이라 그래서 이건 너무 급락해서 이탈했을 때는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
한번 뚫고 올라가서 버텨줄 때. 근데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거래량은 쌓이고 있죠. 요만큼의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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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이 안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었죠? 여기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헤드앤숄더 이렇게 나오면 2단 하락한다. 3단 하락했죠? 최소 2단 하락. 3단 하락했기 때문에 한 번은 갈 것이다.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떨어졌지만 중국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비재. 소비가 없는데 생산만 하니까 지금 미국한테 자꾸만 끌려다니다 보니 소비 쪽으로 자꾸만 산업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제가 언제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중 무역 정쟁인지 뭐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클리오나 이런 거는 이제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 쪽에 클리오나 이런 쪽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서 올라갈 거다 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여기 깨서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없잖아요. 살 데가 없어요. 한 번 깨고 올라가서 받쳐줄 때, 요때는 살만하다. 올라갔으면 파시면 돼요. 지금 파시면 돼. 그리고 대충 쌈봉 나왔네? 이거 팔아야지. 2단 하락할 수도 있겠네? 근데 연애선이 있네? 연애선을 지켜주고 있네. 그러면 연애선이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뭐 한번 사볼만 하겠네?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룰은 지켜주셔야죠. 규칙은 지켜주셔야 된다. 52일선을 한 번이라도 터치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올라간다. 대신에 하락하는 게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했다고 해서 그냥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앞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앞의 모습이 어떻게 갔냐.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됐냐. 여기선 거래량 없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왜? 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나요?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들은 여기가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전 왔네? 그러니까 팔고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많이 터진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데죠. 여기서 터지고 나니까 여기서는 안 터지죠. 근데 아직도 여기 터질 때가 있죠. 하지만 매출 구조가 좋아지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재들은. 특히 이제 코리아나는
아직도 못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얘도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했지만. 긴 꼬리 달고 있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 콜마. 에이블 CNC.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이제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봤던 쪽이니까요. 이런 쪽으로 보셔서 들어가시면 좋고요. 꼭 기업 개요를 한 번씩 보세요. 기업 개요 재무제표로 해서 이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만약 한국 화장품이다.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시면 현금 활동으로 인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그러니까 영업 물건 팔고 해가지고 난 영업이익이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전자 자본 변동은 이렇게 되고요. 손해보다가 좋아졌어요. 대신에 단기순 손익은 떨어졌어요. 근데 현금 흐름은 좋아졌죠. 투자 활동으로 돈이 많이 나갔어요. 이 투자를 많이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재무 활동이라는 거는 돈을 빌리고 갚고 했다는 얘기고요. 얘는 빌렸다는 얘기고 얘는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나의 돈이 나간 거니까요. 돈을 갚은 겁니다. 얘는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려서 유의액은 들어왔으니까 돈을 빌려서 갚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처음엔 별로 안 좋지만 나중엔 좋겠죠. 처음엔 힘든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지만 나중에 잘 돼서 이익이 나서 들어오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러면 뭐 코리아나를 한번 볼까요? 코리아나. 여기는 계속 영업이 잘 됐네요. 코리아나는. 근데 투자를 계속 해오다가 올해만 좀 안 했어요. 그리고 돈 버는 거 계속 갚았고요. 돈을 벌어서 계속 갚았고. 괜찮네요, 회사는. 요것만이라도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조선주 쪽으로 한번 볼까요? 조선주. 조선주.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금 올랐다가 계속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아니, 계약은 많이 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삼성중공업이 계약을 많이 했죠. 그럼 얘는 현금 흐름이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부채가 많으니까. 지금 인도를 안 해서 매출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부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돈을 되게 많이 빌렸어요. 현금 흐름도 안 좋고 투자 많이 했고 돈 많이 빌렸고. 그런데 이 회사가 나쁜 회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가 뭐
딱히 뭐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밑으로 기울기가 돼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지금은 큰 움직임은 없구나. 대신에 요 작은 52일선을 한 번이라도 넘어가서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면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라고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 나는 짧게 먹을래. 여기서 사서 요 위에 볼링저 밴드 다면 그냥 팔 거야. 라고 하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한 10%에서 15%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러신 분들은 이거를 보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자재 중에 후광판, 동국제강, 현대제철, 화인인베스트,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아, 무슨 그 정치주 쪽하고 연관이 돼서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떨어졌는데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한번 털어내고서 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좀 나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포스코. 포스코도 그동안 내려오다가 이제 각도가 이렇게 꺾였죠. 그리고 여기서 사서 이제 팔았어야 되고, 여기서 사서 이제 팔든가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깨고 올라가 버렸네요. 얘를 깨고 올라갔잖아요. 얘를 한 번에 깨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깨고 올라갔으니까 의지는 보인 거예요. 아, 나 올라가고 싶어. 올라갈 거야. 의지는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철강 쪽도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이거는 뭔가요? 샌드위치 그 단열재, 그 초저온 보냉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흥분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아직까지 막 흥분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제 기로에 서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크게 입이 벌어진 상태는 그닥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야, 올라가니까 무조건 사.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업 계열을 한번 볼까요? 어허, 이거 보세요. 영업 활동으로 계속 흑자를 봤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은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현금 흐름은 좋았어요. 영업으로 흐름이 있었고 운전자 자본 변동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근데 이익은 봤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팔아먹으려고 하겠죠. 거기다가 투자는 재무활동은 빚을 엄청 많이 졌어요. 돈이 들어왔죠? 빚을 져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게 회사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대략 주가가 왜 올리질 못하고 왜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질까? 근데 똑같이 올리질 못하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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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올라간 거는 거래량은, 거래 대금은 비슷한데, 여기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더 적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매물대를 돌파할 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긴 하지만 아마 얘가 최고가였던 것 같아요. 최고가. 최고가 돌파했는데 하고 나서 계속 주춤주춤 되죠. 그거의 원인은 요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본도 볼까요? 카본도 보시면 이상하네. 얘도 좀 이상하죠. 계속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게, 왜 이거는 보셔도 되냐 하면 얘를 속여 먹을 수가 없어요. 얘는 속여 먹기가 되게 힘듭니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속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가 손해가 났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여기 다 마이너스였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투자하고 막 이런 거에서 마이너스 난 거기 때문에 왜 마이너스 났냐가 중요하지, 마이너스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 차트가 변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크게 돌리니까, 이 크게 돌라 그러면 왔다 갔다 조금 올라갔다가 이 하부 쪽이 줄어들면서 뭐 높이는 건 안 높이더라도 비슷하게 높아지면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일부러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석유 관련해가지고 이게 석유값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도 고점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헤드앤숄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땐 뭐라 그랬죠? 무조건 그냥 팔아라. 2단 하락 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단, 2단. 이럴 확률이 높다. 근데 한국전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기값 인상이라든가 요인이, 지금 셰일가스 때문에 계속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완만해진 거에서 타고 가면 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한참 걸리겠죠. 예, 한참 걸릴 겁니다. 그렇게 종목을 고르시고 이런 매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 SN테크 같은 경우에도 52일선을 한번, 여기서 지금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더 갈 여력도 있겠죠. 근데 동전주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로스 같은 경우도 얘는 폭발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졌고요. 얘는 그냥 한 방에 올렸어요. 한 방에 4,000원짜리가 만원짜리 210% 정도 올렸다가 바닥 찍고 210% 올렸다가 바닥 찍고 210% 올렸다가 바닥 찍고. 그러니까 보통은 한 210% 올렸다가 바닥 찍고 210% 올렸다가 바닥 찍고 하면 이번에는 210% 올렸다가 바닥 안 찍고 밑에서 받아주고 또 210% 올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로만 듣던 3등 상승 2단 하락 해서 나오는 건데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매물이 많은데 매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매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 그래서 그냥 매집은 돼 있다. 근데 언제 올릴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그 배당주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한 10월 달서부터 9월, 10월 달서부터는 배당주 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코스피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주들이 좋고요. 이거는 무역전쟁 1차 합의 때문에 SK가 눌렸다가 제일 영향이 많은 거니까 많이 오른 거고요. 삼성전자는 매출 비중이 중국 쪽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덜 오른 거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 뭔가가 움직임이 다르죠. 옛날에 24,000원 얼마 3만원 있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51선 넘어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도 부채 줄이고 수입 OLED 쪽이 늘어나면서 이제 좋아지겠죠. 현금 흐름이 계속 좋지는 않아요.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최고 손해예요. 올해 바닥을 찍을 겁니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요. 돈도 많이 빌렸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빌렸습니다. 근데 올해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거다. 그걸 보고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 사게 되면 더 큰 손해는 크게 보지는 않으실 거다. 대신에 기준에 들어오는 때면은 다 매도를 하셔야 된다. 2%든 1%든 마이너스 2%든 그러면 손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늘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세부적이지 않고 약간 좀 거시적인 거는 있는데요. 요런 거를 기초를 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나마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분봉을 가지고 내가 어느 때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골라서 어떻게 이제 급등하는 애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날 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뉴스가 안 나오고 오르면 땡큐고요.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은 파셔야 됩니다.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은 판다. 그리고 이 볼링저 밴드 이 윈라인 내 근처에 가까이 오면 그냥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처에 오면 판다. 이 근처에 오면 판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판다. 이 근처에 오면은 고점의 그 가능성들이 되게 높습니다. 뉴스가 안 나오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뉴스까지 나왔다, 나오고 이런 모양이 보였다, 그러면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요 매도 신호들 나오면 웬만하면 파시는 게 좋습니다. 떨어졌다 가기 때문에 항상 급하게 상승하면 급하게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집니다. 위에서 잘못 잡으면 그냥 40~50% 손해입니다. 그리고 손해 좀 줄이고 못 팔면 더 많이 손해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투자에 적용하셔가지고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주저리 말이 많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찌였습니다.